네, 6시 24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조리 환경 탓에 폐 관련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실태 조사도 있었는데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의 민혜경 지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혜경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학교 네. 급식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폐 관련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경북에서는 폐암 확진자도 3명이나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학교 급식 노동자 전원에 대한 검진이 있었던 건지, 또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2021년 2월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에 대해 최초로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네. 그 후에 현재까지 5명의 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은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과 노동부에 요구를 했으나 2022년에서야 노동부와 교육당국이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경북의 경우 전체 급식 노동자 3,673명 중에 급식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2,862명을 대상으로 저선량 폐 CT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중 2,834명이 검진을 완료했고요. 네. 검진 결과 양성 결절이 648명, 경계선 결절이 74명, 폐암 확진자가 3명 등 이상 소견이 725명이나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무려 25.5%로 급식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이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폐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 이상 소견이 나왔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이상 소견이 있었다라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네. 자,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이렇게 폐 관련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건 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폐 관련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튀김이나 구이, 볶음 등을 할 때 발생되는 조리흉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조리흉. 조리흉이요? 네, 예. 조리흉은 세계보건기구 WTO사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정한 발암물질입니다. 예. 문제는 조리흉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입니다. 실제 21년 최초 폐암 산재 승인으로 돌아가신 조합원의 경우는 한 학기 동안 총 조리 일수가 84일이었고 그중 조리흉이 발생하는 튀김, 구이, 볶음 등의 요리가 포함된 일수가 68일로 전체 조리 일수의 81%나 되었습니다. 예. 산재로 승인되었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학교급식 노동자의 경우 조리흉이 발생하는 튀김, 구이, 볶음 요리를 조리한 빈도와 양이 폐암 발병을 높이는 범주에 해당되고 이 때문에 조리흉 등 발암물질의 잦은 빈도로 장시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리흉이라는 발암물질, 이게 이제 튀김, 구이, 볶음 이런 거 할 때 발생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 빼면은 뭐 반찬 넣을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런 요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폐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고, 자, 네. 그동안 학교 급식실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뭐 달라진 게 없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노동조합의 교섭과 투쟁으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 급식이 오랜 기간 제대로 된 기준과 정책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폐암 관련 문제도 조리흉 등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으로 사실은 배치 기준, 즉 급식 노동자 1명이 감당하는 급식 인원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 네, 현재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일반 공공기관보다 2~3배 많은 급식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1명의 급식 노동자가 65명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학교는 평균 1명의 급식 노동자가 150명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임에도 경북교육청 차원의 합리적인 배치 기준에 대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급식 노동자가 65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한 명이 65명을 책임진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2배가 넘네요. 150명을 책임지고 있다. 한 명이. 네, 예, 이 급식 인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그 왜 조리실에 환기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만 네. 좀 더 개선해도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네. 그 급식실의 그 환기 장치 이런 것도 좀 개선 요구를 좀 하시나 모르겠네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학교 급식실에는 환기 부분에 대해서 예. 정확하게 마련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예. 새로운 이제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가이드라인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네 학교 급식실을 증축하거나 예. 현대화 공사를 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최대한 많이 제대로 지켜서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환기 장치 요 기준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네. 무엇보다 급식 노동자 한 명이 책임지는 그 인원 지금 너무 많다는 거. 네. 자,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노동부나 뭐 경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노조에서는 또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지요? 네, 경북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단 쉬쉬하고 사태를 키우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지금도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노동조합에서는 환기시설 등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정한 배치 기준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급식실 배치 기준 TF팀을 구성해 안전하고 현실적인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수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은 계속해서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2022년 국회에서 학교 급식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학교 급식실의 적정한 배치 기준은 86명당 1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문가들이 제시한 배치 기준 86명당 1명인데 현재는 150명당 1명꼴로 있는 거니까 거의 절반. 그러니까 현재 한 2배 정도로 늘려야 된다. 이런 네, 요구시고. 네. 자, 학교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오는 월말입니다. 31일에 총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신학기인 탓에 더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큽니다. 자, 총파업까지 결의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17개 교육청의 2022년 집단임금교섭이 해를 넘기고 새학기가 시작되도록 아직 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학교 급식은 한마디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급식 노동자의 대규모 결혼 사태입니다. 예. 네. 얼마나 결혼이? 네, 현재 경북 전체 급식실 결혼은 209명에 달합니다. 그래요? 네, 그중 183명은 기간제를 채용했고요. 26명은 아예 결혼인 상태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폐암의 발병률이 높은 열악한 업무 환경과 공공기관의 2세대에 달하는 높은 노동 강도, 또 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처우,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 등이 대규모 결혼 사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혼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급식 노동자들이 직접 당근마켓에 구인 광고를 내기도 하고요.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급식 노동자들이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거는 사용자인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네, 책임을 져야 할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결혼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런 총파업의 원인은 모든 책임과 업무를 학교가
학교와 급식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 당국과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말고도 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체계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2018년 교육부가 교육부 임금 직무체계 개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예. 연구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 학교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 등이 교사나 공무원 대비 어느 정도의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예. 그 결과는 학교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들이 교사나 공무원 대비 높게는 90% 이상, 최소 80% 이상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에 비해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의 수준입니다. 네, 그마저도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 또한 직무와 상관없는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수당 차별도 아주 심각합니다. 네, 또한 공무원과 임금 격차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학교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왜 공무원 대비 60%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청이나 교육당국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답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요구의 핵심은 합리적인 직무평가에 근거한 새로운 임금체계 마련입니다. 네. 비정규직으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과 처우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 비정규직, 그러니까 그 교육 공무직,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90% 이상, 최소 80%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임금은 네,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네. 지적을 하시는 거고. 네. 자, 그동안의 임금 교섭이 어땠는지, 교육청과 임금 교섭이 좀 진전이 있습니까? 지난해 11월 총파업과 지속적인 교섭에서 일정한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특히 합리적 임금 체계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교육 당국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새로운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빼고 교육부, 교육청 등 당국끼리만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당사자가 빠진 채 어떻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논의는 해보겠으나 사실은 임금체계 개편의 의지는 없고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을 고착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급식이나 돌봄, 방과 후 등의 학교의 역할이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커진 학교의 역할 중 대부분은 학교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새로운 합리적인 임금 체계 마련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렇군요. 31일에 이제 총파업 예고를 하신 상태인데 총파업까지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육 당국에서 이 방송을 좀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협상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일부 언론에서 여전히 저희들을 아이들 밥을 볼모로 임금이나 올리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세력으로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파업은 공교육과 학교급식을 정상화하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밥 안 준다고 원망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 또 우리 학교 급식의 현 주소가 어떤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육당국도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라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31일 예정된 총파업, 공교육과 학교 급식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말씀. 자, 오늘 이렇게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 뭐 처우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총파업의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의 민혜경 지부장이었습니다.